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진짜 이유와 그 이면의 생존 법칙을 짚어내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전쟁이라고 하면 날아다니는 미사일과 무너지는 건물만 생각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니까요. 하지만 진짜 치명적이고 잔인한 전쟁은 아주 조용하게, 소리 없이 진행됩니다. 지금 전 세계의 패권을 밑바닥부터 흔들고 있는 것은 매캐한 화약 냄새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전자계기판에서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붉은색 숫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불편하지만 생존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냉혹한 현실을 마주할 것입니다. 겉으로는 무적을 자랑하던 거대한 독재 국가들의 전쟁 기계가 어떻게 던줄이 말라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지정학적 붕괴와 연쇄 반응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여러분의 지갑과 노후 자산에 어떤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지 하나하나 예리하게 해부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사실을 전달하는 흔한 뉴스 브리핑이 아닙니다. 지금 이 거대한 자본과 권력의 이동 흐름을 읽지 못한다면 다가오는 경제적 충격파에 여러분의 피 같은 자산은 그야말로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다가오는 글로벌 혼란 속에서 살아남을, 통찰은 물론이고 여러분의 자본이 숨어야 할 안전한 피난처를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45달러짜리 아킬레스건입니다. 러시아의 돈줄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푸틴의 거대한 전쟁 기계가 멈춰서고 있다는 가장 확실하고 치명적인 경고등은 전장이 아니라 모스크바 중앙은행의 굳게 닫힌 문비 뒤에서 켜졌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이 최근 발표한 거시경제 전망 업데이트는 그야말로 처참한 수준입니다. 올해 우랄산 원유의 평균 가격 전망치를 배럴당 45달러로 대폭 끌어내렸습니다. 이것은 팬데믹 이후 최저치이자 무려 20여 년 전인 2004년 수준으로 국가 경제의 시계가 거꾸로 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충격적인 지표입니다. 원래 러시아 정부는 유가 59달러를 기준으로 올해 국가 예산을 치밀하게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가격표는 45달러 언저리에서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이 14달러라는 거대한 괴리는 단순히 국가에 돈이 조금 부족해졌다는 의미를 넘어 전쟁을 수행할 근본적인 동력이 상실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과거의 잔혹한 역사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1986년 국제 유가가 반토막 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당시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며 전 세계를 호령하던 소비에트 연방은 유가 폭락으로 인한 극심한 외화 고갈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뼈아픈 체제 붕괴의 길을 걷고 말았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정확히 그 치명적인 몰락의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엘비라 나비울리나 중앙은행 총재마저 현실을 무겁게 인정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공급 과잉과 서방의 혹독한 제재가 맞물려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대내외에 공식적으로 시인할 정도입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 제재의 그물망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치밀하고 잔혹합니다. 러시아 최대 석유 기업인 로스네프트와 루크오일의 자금줄을 정밀하게 타격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가장 큰 단골 손님이었던 인도가 러시아산 석유 구매를 포기하도록 강력한 외교적 압박을 가하면서 핵심 판로마저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결과는 붉은색 숫자로 명확하게 증명됩니다. 작년에만 무려 330억 달러의 막대한 수출 수익이 공중으로 증발했습니다. 올해는 추가로 200억 달러가 더 사라질 위기에 처하면서 국가 재정의 척추가 부러지고 있는 비참한 상황입니다. 유가가 계속 45달러에 머문다면 러시아의 재정 적자는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합니다. 위기 상황을 위해 모아둔 국가의 비상금인 국부펀드조차 이대로라면 불과 2년 안에 완전히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는 비관적인 계산이 나옵니다. 결국 모자란 전비를 마련하기 위해 기업과 국민의 고열을 짜내는 징벌적 세금을 매겨야만 합니다. 이것은 내부 경제의 숨통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최악의 자해 행위입니다. 국가가 천연 자원을 팔아 거대한 전쟁을 지탱하는 구조에서 그 자원의 가격이 무너진다는 것은 곧 체제 전체에 내려진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자금이 끊기면
제 아무리 강력한 무기도 고철 덩어리에 불과해집니다. 하지만 맹수가 피를 흘리며 약해질 때를 조용히 기다리는 사냥꾼들이 존재합니다. 거대한 전쟁 기계의 엔진이 꺼져가는 바로 그 틈을 타 우크라이나는 방어망이 헐거워진 적의 가장 뼈아픈 급소에 치명타를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들은 어떻게 1억 달러짜리 최첨단 군사 장비를 순식간에 한 줌의 재로 만들어버렸을까요? 돈이 마르면 군대의 눈과 귀도 멀어집니다. 현대전은 철저한 가성비의 싸움입니다. 압도적인 화력을 자랑하던 재래식 거대 무기들이 불과 몇백만 원짜리 무인기 한 대에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극단적인 불균형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의 최근 발표는 이 비대칭 전력의 무서움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크림반도 예프파토리아 인근에 굳건히 배치되어 있던 러시아의 자랑 메보유 장거리 레이더 기지가 우크라이나군의 정밀 타격에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이 레이더는 단순한 관측 장비가 아닙니다. 수백 킬로미터 밖의 공기역학적 목표물과 탄도미사일을 탐지해내는 러시아 다층 방공망의 핵심 두뇌이자 전략적 조기 경보 시스템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장비 단 하나의 가치가 무려 1억 달러에 달한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러시아의 쪼그라든 석유 수출 수익과 바닥을 드러내는 국부펀드를 떠올려 보십시오. 유가 폭락으로 매일 피말리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푸틴 정권에게 1억 달러짜리 최첨단 방어망이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한 것은 단순한 전술적 패배를 넘어 뼈아픈 경제적 타격 그 자체입니다. 사람들은 미사일이 터지는 자극적인 장면에만 주목하지만 전쟁의 진짜 승패는 바로 이 회계장부에서 갈립니다. 방어하는 방패는 터무니없이 비싸고 공격하는 창은 소름 끼치도록 저렴합니다. 러시아는 과거의 영광에 취해 거대하고 비싼 무기 체계만 고집하다가 자신들의 경제적 한계를 스스로 조여버리는 치명적인 구조적 오판을 저질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바로 이 취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어 침략자의 공격 능력을 경제적으로 체계적으로 갉아먹고 있습니다. 방공망에 눈이 멀었다는 것은 곧 그 뒤에 숨어있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핵심 군사시설과 병력들이 고스란히 저렴한 드론을 먹잇감으로 전락했다는 뜻입니다. 1억 달러가 허망하게 공중으로 날아가는 순간 러시아의 군사적 자존심만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피 같은 웨어가 마른 상태에서 이렇게 값비싼 장비를 단기간에 다시 생산하고 전선에 배치할 여력은 이제 그들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거대한 전쟁 기계의 핵심 부품들이 하나둘씩 영구적으로 결실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러시아가 전장에서 1억 달러짜리 레이더 하나를 잃고 휘청거리는 사이 세계 지도 밖에서는 훨씬 더 거대하고 굴욕적인 자본의 이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 러시아가 호령하던 전 세계 무기 수출 시장의 거대한 빈자리를 누군가 무서운 속도로 집어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잿더미가 된 러시아의 방산 시장을 딛고 일어선 새로운 포식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러시아가 전쟁의 수렁에 깊이 빠졌습니다. 서방의 첨단 무기들이 우크라이나로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때 전 세계 무기 시장을 후령하며 막대한 부를 끌어모으던 러시아의 방위 산업은 이제 조롱거리로 전락하며 그 거대한 권력과 자본의 공백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의 LMM 다목적 경량미사일 1000기를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단순한 방어용이 아닙니다. 마하 1.5를 넘나드는 엄청난 속도로 날아가 적의 공중 목표물은 물론이고 지상의 튼튼한 장갑차까지 단숨에 찢어버리는 매우 치명적인 타격 무기입니다. 레이저와 적외선 그리고 GPS까지 결합된 정밀 유도 방식을 통해 침략자의 숨통을 정확하게 끊어놓고 있습니다. 미국의 움직임은 한술 더 뜹니다.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사거리 2500km에 달하는 가공할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푸틴이 그토록 의지하는 내륙 깊숙한 곳의 무인기 생산시설과 핵심 군사 인프라를 원거리에서 완전히 초토화시켜 전쟁의 판도 자체를 물리적으로 뒤집어버리겠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서방은 지금 분줄이 마른 러시아를 링 구석으로 몰아넣고 융단 폭격을 가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진짜로 주목해야 할 거대한 자본의 이동은 다른 곳에서 조용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코앞에 닥친 안보 위협 앞에서 텅 비어버린 자신들의 무기고를 채우기 위해 다급해졌습니다. 러시아제 무기의 처참한 허상이 실전에서 낱낱이 벗겨주면서 그들이 선택한 새로운 생존의 방패는 바로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즉 K-디펜스입니다. 권력의 공백은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폴란드와 루마니아를 필두로 유럽 전역이 한국산 K9 자주포와 K2 전차를 앞다투어 싹쓸이하며 무너진 방어망을 다급하게 재구축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가성비와 경이로운 생산 인도 능력을 무기로 대한민국은 침몰하는 러시아의 빈자리를 단숨에 꿰차며 글로벌 방산 시장의 새로운 지배자로 우뚝 섰습니다. 누군가 피를 흘리며 쓰러질 때 다른 누군가는 그 피를 자양분 삼아 거대한 부를 축적하는 것이 바로 네모칸 국제정치의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지정학적 먹이사슬과 자본의 이동 구조를 꿰뚫어 보지 못한다면 투자 시장에서 영문도 모른 채 남의 들러리만 서게 될 것입니다. 모스크바로 향하던 천문학적인 오일머니와 무기대금이 이제는 서울과 서방 세계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러시아가 이렇게 유럽 전선에서 서방의 압도적인 화력과 지독한 자금난에 옴짝달싹 못하는 사이 그들의 가장 든든했던 뒷배들도 서서히 목이 조여오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차가운 총구는 우크라이나를 넘어 중동의 가장 뜨거운 화약고를 정확히 겨냥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테헤란의 밤하늘을 뒤덮을 거대한 군사작전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러시아가 유럽 전선에서 막대한 피를 흘리는 동안 그들의 가장 든든한 무기 공급처이자 뒷배였던 이란의 숨통도 함께 끊어지고 있습니다. 돈이 없는 러시아는 더 이상 동맹을 보호할 거대한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미국은 이 완벽하고 치명적인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이 떨어지면 즉각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수주간의 대규모 이란 타격 군사작전을 미군이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펜타곤은 이미 중동 지역의 두 번째 항공모함을 다급하게 급파했습니다. 수천 명의 추가 병력과 유도미사일 구축함, 그리고 막강한 파괴력을 지닌 전투기들이 일제히 테헤란을 향해 포문을 열고 출격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의 작전은 이란의 핵시설만을 정밀하게 노렸던 제한적인 단발성 폭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란의 국가 주요 기반 시설과 핵심 안보 시설 전체를 물리적으로 초토화시킬 수 있는 매우 복잡하고 파괴적인 장기전이 탁자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정권 교체 가능성을 노골적으로 언급하며 그것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라고 단언했습니다. 47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이어져 온 중동의 끔찍한 갈등을 이번 기회에 무력으로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미국의 무서운 분노와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이란의 국가 경제 역시 러시아와 소름 끼치도록 똑같이 원유 수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서방의 삼엄한 제재를 피해 어둠의 암시장에 헐값으로 내다 팔던 그들의 마지막 생명줄마저 글로벌 유가 폭락이라는 거대한 해일에 휩쓸려 차갑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해산 봉쇄망과 유가 하락이 맞물리면서 이란은 미사일을 쏠 돈은커녕 내부의 폭동을 막을 자금조차 바닥나고 있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전쟁은 언제나 본의 흐름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폭력적으로 바꿉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최고조로 달아오를수록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담긴 에너지 관련 자산과 글로벌 공급망 관련 주식들은 극심한 변동성의 소용돌이 속에서 위태롭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중동의 화약고를 단순한 남의 나라 싸움으로 치부해버리면 안 되는 절대적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보이는 웅장한 항공모함과 무시무시한 미사일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미국이 진짜로 칼을 갈고 있는 적, 그리고 그 적의 목줄을 쥐고 흔들기 위해 준비한 보이지 않는 전장은 따로 있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상대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총성 없는 정보 전쟁의 최전선으로 가보겠습니다. 미사일은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이 항공모함으로 중동의 숨통을 조이는 사이 그들의 진정한 칼끝은 아시아의 거대한 경제대국을 향해 치명적인 디지털 철의 장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 법무부가 최근 신설한 특별조사국의 이름은 차이나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소비자 피해 예방부서라는
영어 약자를 조합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노골적인 이름이 명백하게 암시하듯 이 거대한 감시 조직의 진짜 목적은 미국인의 가장 민감한 생체 데이터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적대국 연계 기업들을 철저하게 추적하고 시장에서 완전히 매장해버리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연방정부만이 국가 안보를 다루었습니다. 이제는 주정부까지 독자적인 칼을 빼들었습니다. 플로리다주는 의료기기 제조사와 네트워크 라우터, 그리고 보안 카메라 업체들에게 환자의 데이터나 영상이 해외 서버로 넘어가는지 명백히 증명하라는 혹독한 감사 요구서를 무더기로 발송하며 기업들의 목줄을 강하게 쥐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닙니다. 완벽한 경제적 사형 선고입니다. 작년 말 미국 전역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값싼 사물인터넷 보안 카메라의 공급망 해킹 사건에서 뼈저리게 경험했듯이 미국은 이제 중국의 자본이나 기술이 단 한 줄의 코드라도 섞이진 제품은 자국 내에 절대 발을 들이지 못하게 원천 봉쇄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와 법무부 역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인의 민감한 개인 데이터가 우려국가로 넘어가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강력한 규제들을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첨단 의료 진단기기부터 일상생활의 인터넷 연결 장비까지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품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업은 가차없이 감시의 대상이 되고 천문학적인 벌금과 함께 시장에서 퇴출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 거대한 패권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여러분의 자산은 과연 안전할까요? 중국의 기술 공급망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거나 그들과 데이터를 공유하는 다국적 기업의 주식은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휴지 조각으로 변해버릴 수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를 배제한 안일한 투자는 결국 여러분의 피 같은 노후 자금을 사이버 전쟁의 희생양으로 만들 뿐이라는 이 잔혹한 현실을 반드시 직시하셔야 합니다. 외부의 경제적 기술적 포위망이 이렇게 숨막히게 좁혀져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대한 장막 안에 철저히 갇혀버린 그들의 내부 경제는 과연 무사할까요? 천년의 화려한 역사를 자랑하던 중국의 거대한 전통 산업이 지금 어떻게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지 그 우울하고 끔찍한 민낯을 곧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대한 장막 안의 현실은 과연 어떨까요? 하늘을 화려하게 수놓는 축제의 불꽃놀이를 떠올려 보십시오.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중국 류양의 불꽃놀이 산업은 겉으로는 여전히 밤하늘을 밝게 비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화려한 불빛 이면에는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중국 내수 경제의 우울하고 섬뜩한 민낯이 숨겨져 있습니다. 류양은 중국 내수 소비량의 60% 그리고 전체 수출 물량의 70%를 책임지는 거대한 핵심 생산 기지입니다. 방역 조치가 해제되었던 2023년 당시 이들은 500억 위안이라는 경이로운 생산액을 기록하며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찬란했던 불꽃은 불과 1년 만에 차갑게 식어버렸고 중국 중앙정부가 죽어가는 소비를 살리기 위해 그토록 엄격했던 폭죽 금지령까지 다급하게 해제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내수 시장은 소름 끼칠 정도로 무거운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거대한 도매상들의 창고에는 팔리지 않은 재고가 무기력하게 쌓여만 갑니다. 명절을 맞이한 평범한 소비자들의 지갑은 굳게 닫혀버렸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부동산 침체와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이라는 거대한 경제적 암초에 정면으로 부딪힌 중국의 서민들은 찰나의 밤하늘을 장식할 폭죽을 구매할 최소한의 경제적 여유조차 완벽하게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내수시장에서 숨통에 막힌 기업들은 이제 필사적으로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최첨단 드론 기술과 결합한 새로운 융합쇼를 기획하며 치열하게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무역 관세 장벽의 압박과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글로벌 안전 규제, 그리고 잊을만 하면 터져나오는 치명적인 공장 폭발 사고의 위험성까지 겹치면서 이들의 벼랑 끝 생존 투쟁은 갈수록 한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화려하게 수놓는 불빛은 찰나에 불과합니다. 축제가 끝나고 나면 바닥에는 언제나 차가운 잿더미만 남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유양의 텅 빈 불꽃놀이 상점들은
단순히 하나의 오래된 전통 산업이 쇠퇴하고 있다는 가벼운 뉴스가 아니라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던 거대한 경제 엔진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하고 슬픈 경제적 증거입니다. 러시아의 파산과 이란의 고립, 그리고 중국의 내수 침체까지 흩어져 있던 모든 퍼즐 조각들이 이제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완벽하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다가오는 마지막 시간, 우리는 이 모든 치명적인 현상들이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지정학적 질병으로 연결되어 여러분의 피 같은 자산을 위협하고 있는지 그 서늘한 결론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정학적 다발성 장기부전이라는 무서운 질병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인체와 마찬가지로 국가 시스템도 혈액이 마르면 모든 장기가 연쇄적으로 괴사하기 시작합니다. 러시아에 마르지 않을 것 같았던 오일몬이라는 혈액이 바닥을 드러내자 가장 먼저 썩어 들어간 곳은 바로 막강해 보이던 군사력이라는 근육이었습니다. 러시아의 군사력이 무너지자 그들을 방패막이 삼아 연명하던 이란이라는 동맹의 신경망마저 미국에 의해 철저하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연쇄 반응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외부의 자본과 기술에 기대어 성장했던 중국의 내수 경제라는 거대한 소화기관마저 치명적인 디지털 장막에 갇혀 완전히 기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나 개별 국가의 불행이 절대 아닙니다. 자본주의와 자유시장이라는 전 세계적인 거대한 혈류를 거스리는 독재 국가들이 어떻게 끔찍한 경제적 죽음을 맞이하는지 보여주는 가장 완벽하고 잔혹한 교과서입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과거의 낡은 투자 공식에 얽매여 이 거대한 붕괴의 흐름을 읽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실한 독재 국가의 공급망에 연결된 기업이나 불안정한 에너지 시장에 묶인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은 이 다발성 장기부전의 전염병에 감염되어 순식간에 녹아내릴 것입니다. 거대한 자본의 이동은 이미 시작되었고 시장은 무지한 투자자에게 결코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이제 세계는 각자 도생의 잔혹한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오직 압도적인 첨단 기술과 독자적인 에너지 자원을 움켜쥔 자만이 살아남아 새로운 불을 독식할 것입니다. 피비린내 나는 지정학적 지진 속에서 여러분의 자산이 허망하게 휩쓸려가지 않도록 철저한 방주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냉혹한 국제정치의 이면과 자본의 흐름을 가장 날카롭게 해부해드릴 것입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글로벌 위기 속에서 생존의 통찰을 얻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을 누르시고 다음 분석을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자료일 뿐이며 최종적인 투자 책임은 모두 시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